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온라인 클래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작년에 촬영했던, 다른 선생님이 촬영했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학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하는 것과 다른 선생님이 하신 거에는 조금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업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영상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이론 부분이었는데요. 이론 부분은 어쨌든 비슷하고 여기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정도 되거든요. 원리 핵심 문제 10문제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번 다 풀어볼 거예요. 여기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원리 핵심 문제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확인 핵심 문제, 시간이 된다면 실전 핵심 문제까지도 최대한 많이 문제풀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이 아니군요. 182페이지. 182페이지 원리 핵심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원가 계산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문제에서 그러니까 재료비가 언제 투입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보실 때는 재료비가 언제 투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료가 언제 투입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재료는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된다 라고 되어 있죠.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투입되는 거 2번 문제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2번 문제는 재료는 제조 진행에 따라 소비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진행에 따라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가공비, 그러니까 가공원가는 주로 완성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이 된다. 이 의미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면 어쨌든 차이점은 발생은 하지만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처음 배우는 입장이고 뭐 물론 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뤄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풀이를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이 종합원가 계산 문제 풀이를 하실 때는 연습장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서 좀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좀 손으로 계속 연습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1번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시오. 해봅시다. 자, 완성품 환산량 잘 안 보이죠? 자, 요거 먼저 보면 당월, 그 다음에 월초 제공품, 당월 제조 착수,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 각각의 완성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완성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 줄 겁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월초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월초 60, 그 다음에 완성도는 50%, 그 다음에 당월 제조 착수, 당월 착수 840개, 그 다음 완성 800개, 그 다음에 월말 100개 해서 얘는 40%다. 이거를 가지고서
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는 먼저 선입선출법하고 선입선출법으로 구해보고 그 다음에 평균법으로 구해볼 건데 선입선출법이 조금 더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거는 월초분을 고려를 항상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입선출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법, 뭐 각자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리하는 거나 풀이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선생님이 해주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정답은 하나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금 이제 이 종합원가 계산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연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완성. 자, 완성은 800개였고요. 이 800개 안에는 월 초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당월에 착수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해주는 건데요. 자, 월초 제공품 60개가 있었죠. 그러면 800개 중에 60개는 월초에 있던 걸로 만들었고 당월의 착수 수량은 740개만큼이 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 월말. 자, 월말은 100개예요. 근데 완성도가 40%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는 재료비 계정과 그 다음에 가공비 계정 두 가지로 나눠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 재료 혹은 가공 이렇게만 써주셔도 돼요. 가공비. 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할 때는 자, 여기가 가장 포인트인데요. 여기가 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왜 0으로 표시가 되냐? 월초 제공품의 재료는요. 월초 제공품 재료는 언제 투입이 된 거야? 이미 전월에 전부 투입이 된 거예요. 전월에 모두 투입이 됐다. 전월에 모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는 이번 달 당월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당월에 재료비가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료비에 0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난달에 모두 재료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써보면 재료비는 0, 가공비는 이 60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이 월초에 남아있는 60개를 먼저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달에 50%만큼 만들었으니까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또 5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 공정을 제공품 수량에 곱해서 완성품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즉, 60 곱하기 50% 해서 30개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죠. 60 곱하기 0.5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재료비가 0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가 0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재료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된다라고 했던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완성은 당월에 투입된 거니까 그대로 똑같이 740개씩 완성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재료, 월말 제공품은 100개가 됩니다. 왜? 이 100개는 이번 달에 당월이죠. 당월에 모두 재료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완성도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리죠. 근데 가공비는 제조 착수, 제조 진행에 따라서 투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완성도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항상 가공비에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개에 40%, 4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과 가공비에 해당하는 완성품 환산량 총 개수는 이 세로줄을 전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는 840, 그 다음에 가공비는 810이 돼요. 정리를 해보면 선입선출법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다? 월초분을 고려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항상 신경을 써 주시면 됩니다. 다음 평균법 해볼게요. 평균법은 선입선출법보다는 좀 쉬워요. 자, 평균법 자, 똑같습니다. 얘는 대신에 평균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고려를 할 거라서요. 월초가 몇 개든지 당월에 투입된 게 몇 개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서 일단 다 완성시켜 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 보겠다 이거예요. 자, 완성 800개고요. 여기는 재료,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도 재료, 그 다음에 가공. 자, 평균법은 선입선출법처럼 월초에 몇 개가 있든 당월에 몇 개가 투입이 되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완성품이 옵니다. 800개, 800개. 차이점은 월 말 제공품만 좀 차이가 나겠죠. 완성도에 영향을 받는 가공비만 40개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00개와 여기 있는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100개는 똑같아요. 왜? 제조, 착수시 모두 투입되었기 때문에, 전부 투입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동일하게 재료비는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비와 가공비에 해당하는 완성품 환산량은 9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840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과서상의 정답에 적어 보려고 하면 계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해놓은 것처럼 써보면 계산 과정을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어쨌든 계산 과정을 써야 되는 경우에 문제는 없고, 우리가 뭐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학교 시험을 본다거나 전부 단답형이기 때문에, 수납형이기 때문에 정답만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정답을 써본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 계산 과정은 아까 했던 거를 한번 식으로 옮겨 본 거예요. 자, 풀이를 해보면 자, 얘는 처음에 월 초에 해당하는 거겠죠. 재료비에 해당하는 거 0, 그 다음에 완성 중에서 월 초에 해당하는 거 뺀 거 740개, 그 다음에 월 말 100개, 이게 당월 해서 840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월초, 당월, 월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는 있는데 뭐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답을 구해내야 되는 거는 이 답 부분에 해당하는 몇 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답을 구해내는 방법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이렇게 잠깐 화면 멈춰 두시고 정답을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2번은 좀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서울공업사. 문제를 보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를 볼게요. 3번 서울공업사의 원가자료 답하시오. 월말 제공품은 선입선출법, 월말 제공품 평가 방법 중요하고요.
직접 재료비는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물량에 관한 것부터 물량 월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월초는 3,000개, 완성도 20%. 이 정리하는 부분은 조금 빨리 돌려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월 착수 수량 9,000개. 그 다음에 완성 만, 그 다음에 월말 2,000에 40%. 자, 이제 밑에 제공품이라는 특이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원가를 적어줄 겁니다. 원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월초부터 해서 자, 월초 적을 건데 이거를 재료비랑 가공비로 좀 나눠서 적을게요. 우리가 완성품 환산 양보할 때도 재료비랑 가공비를 나눠서 했죠. 그래서 여기도 나눠서 적어봅시다. 재료비는 96,000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3만원. 다음 당월에 투입된 거 마찬가지로 재료비는 36만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61만 2천원. 자, 이제 이것까지 다 해서 원가까지 한번 다 구해보죠. 먼저 완성품 환산량. 지금 우리는 계속 5단계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5단계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완성은 10,000개인데 자, 이 중에 초에 해당하는 게 3,000개가 있었고 당월이 착수된 게 그러면 7,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더한 게 10,000개가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 월말. 자, 월 말에 해당하는 거는 2,000개, 40%의 완성도가 있다. 자, 재료와 가공으로 나눠서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는 당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0 맞죠? 그 다음 가공은 추가 공정에 해당하는 완성도, 즉 여기가 20%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추가 공정은 80%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400개 3,000 곱하기 0.8. 자, 완성은 그대로 갑니다. 7,000개 그 다음에 7,000개. 자, 월말 재료 2,000개, 그 다음에 얘는 800개가 되겠네요. 7,000개, 월말은 2,000개, 800개 해서 총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비는 9,000, 그 다음에 가공비는 1,200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예요.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 기니까 그냥 한 글자씩만 써봅시다.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재료비는 재료비끼리 나눠서 구할 거고요. 가공비는 가공비끼리 모아서 한번 구해봅시다. 재료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구하기 전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월 초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 월 초에 해당하는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 고려 대상이 아니냐면 얘는 어쨌든 어디로 다 들어갈 거냐? 얘는 모두 완성품 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번 달에 투입된 것만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를 구할 때, 그러니까 완성품 원가가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원가를 구할 때는 당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서
구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완성품 원가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월초의 금액까지 고려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일단 이번 문제 마지막에 단위당 원가 구하는 게 월초분, 당월, 착수분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따가 보시고, 일단 선입선출법에서 중요한 거는 월초분은 무조건 어디로 포함이 된다? 완성품 원가로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와 그 다음에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단위당 원가랑은 같은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것만 가지고서 고려를 해보면, 이번 달에 투입된 재료비는 36만 원이죠. 36만 원. 얘네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당월. 그러면 이거를 몇 개로 나누냐? 완성품 환산량인 9,000개로 나눠주고요. 다음 가공비 이번 달에 투입된 거는 61만 2천원. 마찬가지로 완성품 환산량 1,200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당 얼마가 되느냐? 얼마예요? 40원인가요? 94, 36 하면 40원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60원이 되겠네요. 60원. 이게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예요.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원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얘는 지금 구한 거는 당월에 대한 겁니다. 당월 완성품 원가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따 비교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월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원가, 이 단위당 원가를 구해놨으니까,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도 구해놨으니까 이거를 곱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월말 제공품 원가, 월말 제공품 원가까지 쓰죠.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 재료비는 2,000개. 여기서 말하는 2,000개는 여기 있는 얘예요. 월말 제공품 환산량 2,000개 곱하기 방금 구했던 단위당 원가 40원 더하기 80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60원 하면 월말 제공품 원가가 구해지겠죠? 얼마예요? 얘는 8만원 더하기 48,000원 해서 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성품 원가. 완성품 원가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 교과서처럼 이 제공품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우리 왼쪽에 써놓은 이 제공품에 대한 원가를 가지고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당월의 총 이만큼이 당월 총 제조 비용이에요. 총 제조 비용인데 지금 이 대변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린 차변만 금액을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대변에 들어가는 게 하나는 완성품 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월말 제공품 원가가 들어가요. 우리 T계정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공품 T계정. 그러면 지금 총 제조 비용 왼쪽 거 다 더하면, 차변 거 다 더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월말 제공품 원가 구했죠? 그래서 이 총 금액에서 월말 제공품 원가를 빼면 그게 완성품 원가다 라고 구하는 게 지금 우리 교과서가 구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좀 간단해 보일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면 문제에서 각각의 원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원가가 얼마냐,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원가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볼 겁니다.
교과서에서 하는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어떻게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문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출제 빈도를 봤을 때 따로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자, 먼저 재료비부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개수는 7,000개 곱하기 단가 40원. 자, 더하기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7,000개가 아니라 몇 개야? 월초분도 해당되는 이만큼이에요.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9,400개 곱하기 단가 60원 에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예, 있죠? 월초에 해당하는 거는 반드시 완성품 원가로 포함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계산하는 과정에서 월초에 대한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월초를 그대로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총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해 보면 앞에 거는 28만원 더하기 가공비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에 56만 4천원 더하기 월초가 12만 6천원 이네요. 다 더해볼까요?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69만원에 28만원이니까 97만원인가요? 97만원. 자,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하는 대로도 한번 해보면 자, 이거 12만 6천원 총, 그 다음에 밑에 거는 97만 2천원이네요. 그럼 두 개 더하면 90 아니군요. 109만 8천원인가요? 자, 109만 8천원에서 월말 제공품 아까 얼마였어? 12만 8천원이었죠? 자, 빼면 얼마 나와? 97만원 나와. 어때요? 얘랑 여기 나와 있는 얘랑 똑같죠? 방법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되기는, 그러니까 교과서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대로 푸셔도 되나, 단 약간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가끔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재료에 대한 완성품 원가는 얼마냐?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원가는 얼마냐? 각각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단위당 원가예요. 아까 여기 있죠? 여기다 체크했던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디에서? 선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월초분과 당월분으로 나눠요.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얘네 둘은 재료의 투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투입 시기도 다르고 같지 않고, 투입 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완성도도 다르기 때문에 가공이죠. 가공에 관한 것도 다르다. 완성도 다름. 그래서 따로따로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투입된 것과 이번 달에 당월에 투입된 게 같지 않아서 따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월 건 우리가 구해놨어. 어디서? 여기서. 자, 얘네 둘 합친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월에 완성품 단위당 원가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거 40원 더하기 가공비에 대한 거 60원 한 개 총 100원이 당월에 단위당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월초분은 조금 복잡해요. 자, 월초분은 조금 복잡한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식을 한번 써보면
자, 먼저 월초에 해당하는 거 126,000원 에다가 잠깐만 식을 좀 다시 써볼까요? 월초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아까 월초에 가공한 거 2,400개 있죠? 자, 2,400개 곱하기 이번 달에 2,400개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한 원가 60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월초분을 완성시키는데 총 투입된 원가가 이만큼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원가 126,000원에 이번 달에 완성이 되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 60원과 완성품 2,400개를 곱해요. 그러면 총 투입된 월초분에만 들어간 원가가 이만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단위당 원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걸 뭘로 나눠줄 거냐? 원래 월초 제공품 3,000개로 나눠줍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건데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초에 있던 월초 제공품의 금액에다가 이 가공비가 들여졌죠. 60원이라고 하는. 왜? 지난달에 완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추가로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 추가로 완성되는데 들어간 비용 한 개 만드는데 60원. 그리고 그 60원을 통해서 총 2,400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총 금액이 이거야. 뭐? 월초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이번 달에 추가로 투입된 거를 가지고서 대상이 몇 개야? 원래 월초 제공품 3,000개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묻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 할 만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기 아닌가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이 부분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요 단위당 완성품의 단위당 원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가 144,000원이죠. 뒤에 거 곱해보면 그래 더하면 27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126,000원 144,000원 더하니까 27만원. 그거를 3,000개로 나누니까 얘는 단위당 원가가 90원이다 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랑은 다르죠. 당월에 투입돼서 만들어낸 원가와 지난달에 그러니까 전달에 넘어온 제공품의 단위당 원가 이번 달에 완성시킨 원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풀 거니까 풀면서 좀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처음이라 그런 거고요. 이제 다른 문제 풀 때는 뭐 자질구레한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계산식만 쓰면 좀 깔끔해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에서 가공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재료, 월초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하지 말고, 아이고. 여기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나머지는 쭉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거, 이거 두 번째. 월초 제공품,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한 월초분 단위당 원가, 그 다음에 당월 완성분에 대한 단위당 원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답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답으로 한번 적어보면 얘인가요? 얘는요. 자, 식은 안 썼어요. 못 썼어요. 식은 못 썼고 뭐 물론 뒤에 우리가 계산한 거를 가지고서
식을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방금 봤던, 그러니까 얘네들 있죠. 그냥 표시를 한번 해보면, 요런 식들, 요런 식들, 이런 식들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쓰셔도 돼요. 옮겨 쓰셔도 되는데, 이거 보고 옮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마 뒤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뒤에 정답 확인하시면서 계산 과정은 정답 확인으로 대체하고,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 멈추시고 이 정답 부분, 여기 부분을 잘 메모를 해 두시고요. 어쨌든 오늘 했던 것 중에,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는 선입선출법에 관한 것만 했는데요. 이 선입선출법이 조금 더 평균법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쓰셔야 할 것 같고 복습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문제, 선입선출법의 나머지 문제와 평균법,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